예, 오늘은 또 3명이 인사를 드립니다. 예, 저는 역사 전문가를 꿈꾸겠습니다. 장영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떡 전문가 서경화입니다. 목사처럼 보이지 않는데 자꾸 목사라고 불려지는 이정대 목사입니다. 이제 시기상으로 보면 5월이 사실 지금 다 지나고 있어요. 5월의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남들과 다르게 가정의 달이 시작할 때가 아닌 가정의 달이 끝날 때 우리 네. 가장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네.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왜 교회에서는 다 형제 자매라고 부를까요? 원래 피를 나눈 한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형제 자매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크게 봤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어서 하나님 아버지 밑에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이다라는 뜻에서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와, 너무 오랜만에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럼 외국에서도 다 뭐 영어로는 시스터 브라더 뭐 이렇게 되고 뭐 일본 뭐 중국 다 그런가요? 글쎄요, 외국에서 저도 잠깐 살아오긴 했는데 성도들끼리 서로 이렇게 막 시스터 브라더라고 부르지는 않는 것 같고 그냥 이름 부르죠? 그냥 이름 부르죠. 그런데 이제 그 카톨릭을 다니시는 분들은 신부님을 파더이라고 좀 많이들 부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아니고 목사님을 그러지 않고 신부님들을 이제 영적인 아버지 이렇게 좀 부르시는 경향이 좀 많이 외국에서도 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도 성당 다니신 분들은 신부님들을 그렇게 영적인 아버지로 이렇게 부르는 경우들이 많죠. 성당에서도 자매님, 형제님 이런 호칭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냥 그렇죠. 네. 직접적으로. 그리고 왜 교회에서도 목회자를 사실은 영적인 지도자로 부르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라고 직접적으로 호칭을 하지는 않지만 영적인 지도자로서 부모님보다 더하게 정말 하나님의 대리자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계시죠. 그렇죠. 네, 계시죠. 그래서 카톨릭에는 자매님, 형제님 이렇게 많이 호칭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는 서로 자매님, 형제님 이런 호칭은 조금 낯선 것 같고 그냥 뭐 집사님, 권사님, 뭐 장로님, 성도님 보통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네, 직분이 있으면. 저는 어릴 때 그런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크리스찬들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자녀로 이제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그것을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해를 못 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너는 네 형도 있고 네 뭐 동생도 있는데 왜 자매님이고 형제님이고 왜 뭐 저 집하고 무슨 관계 있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어릴 때 좀 많이 듣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물리적인 이게 신체적인 생리학적인 가족이라는 개념하고 어떻게 보면 영적인 가족 개념하고 약간 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개념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다양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네. 가족 많으시잖아요. 네, 저는 제 얘기를 좀 잠깐 드릴까요? 저는 사실은 딸만 7 중에 제가 딸 7번째, 7번이에요. 대단하신 대가족이네요. 네, 저희가 좀 무서운 칠공죽? 칠공죽파. 칠공죽파? 네. 언니들의 파워가 엄청 대단하죠. 네, 사실 저희 엄마 세대에서는 아들이 되게 귀한 존재였잖아요. 근데 딸만 낳아서 저희 아버님이 너무 서운해하셨고 저를 이제 딱 보시고 집을 가출하셔가지고 진짜요? 네, 어떻게? 가출을 하셨대요 아버지가. 아니 이렇게 이쁘신 딸을 그러니까 낳고 가출하셔가지고 몇 개월 만에 돌아오셨다고 아.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저희는 그러니까 지금 물리적인 가족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딸이니까 딸은 시집을 보낸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딸들이 다 시집을 다 갔어요. 저까지 다 시집을 가서 다 각자 가정을 이루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지금 제가 떡 전문가잖아요. 떡 팔고 있잖아요. 3년 전에 갑자기 이곳에 다 언니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떡집을 하면서 이곳에 언니들이 이사를 다 오고 또 저희 엄마까지 이사를 오면서 물리적인 진짜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이지만 따로따로 살고 있다가 여기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워지면서 저희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너무 놀라운 일인데. 되게 놀라운, 네. 정말 흔하지 않는. 그렇죠. 네. 그 대가족을 이루는 거에 대한 장점이 좀 있을까요? 요즘은 너무나도 핵가족을 넘어서 이제는 1인 가족 시대인데 1인 가족이죠. 예, 대가족을 이루면서 사시면서 좀 이런 점은 좋다, 장점이다 이런 점이 있었을까요? 저도 저희 가족들끼리만 살다가 이렇게 가족들이 다 모이니까요. 되게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생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정말 좋은 점들이 훨씬 많아요. 너무 좋고 어머니를 일단 모시고 산다라는 네. 거는 그 가정의 그 가족의 축복인 것 같아요. 저희 어떤 상황이었냐면 저희 친정 엄마가 저희가 딱 여기 모일 시점이 코로나가 막 시작될 때쯤이었어요. 근데 친정 엄마가 그 혼자 살고 계시면서 허리를 다치셔가지고 허리 수술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혼자 사시니까 뭐 먹는 거 잘 못 드시고 늘 보면 잘 생활을 못 하셨어요. 근데 뭐 요즘은 사회복지 잘 되어 있으니까 주민센터에서 방문도 하고 간호사도 방문하고 이랬지만 그래도 뭐 옆에 사람이 있는 거하고는 그렇죠.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그때 정말 조금 영양 부족이고 뭐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이쪽으로 오시게 됐는데요. 오시게 돼가지고 저희 언니들하고 같이 엄마를 모시면서 계속 저희가 먹는 대로 엄마를 챙겨드리고 이러니까 엄마가 진짜 건강해지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조금 정신도 없으시고 막 그러셨다가 진짜 건강 상태가 좋아지시니까 지금 저희 엄마가 89세시거든요. 근데 너무 건강해지셨고, 네, 그리고 같이 있으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제가 혼자였으면 감당하지 못했었을 일들을 다른 언니들도 있고 저희 남편과 형부들도 계시니까 돌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맞습니다. 해드리면서 너무 저희는 네. 진짜 역방향 지금 세대하고는 좀 다른 그렇죠. 다른. 그렇죠. 예. 네, 그렇게 가족 공동체를 이루면서 정말 너무 재밌고 네. 즐거운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근데 있어요. 이게 딸들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딸내 착해서 그럴 수도 있어. 근데 PD님 요즘에 정말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는 게 저출산 문제가 또 있지만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1인 가족 네. 이게 많이 지금 젊은 사람들도 1인 가족 또 지금 노인층들도 지금 1인 가족이 많다 보니까 지금 고독사 문제가 네, 맞아요. 많지 네. 않습니까? 맞아요. 만약에 대가족을 이루고 가족이 함께 있었으면 네. 그런 문제들이 맞아요. 많이 이루어지지 해소될 않는데 텐데. 네. 예. 이게 이제 핵가족을 넘어서 1인 가족이 많이 형성되다 보니까 고독사 문제도 있고 네. 또 특히 고독사 문제가 노인층이 아니라 이게 50대에 가장 많다는 게 맞아요. 이게 가족의 기능이 거기서 좀 상실돼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맞아요. 50대 남성들 특히 위험합니다. 외롭습니다. 저희 여기 외롭습니다. 가족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희 떡집에 계시는 일하시는 분들 다 50대 남성들이거든요. 예, 외롭습니다. 네. 고독합니다. 저는 말씀하신 것도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어쨌든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 같이 형제 자매 이게 가족으로 같이 네. 있다는 그 자체가 방금 말씀 고독사의 문제도 있지만 네. 사실 그 혼자 지내면서 발생되는 문제는 상당히 많은데 많죠, 특히 많죠. 요즘같이 저출산 문제에다가 맞아요. 고령화되면서 나도 사회 문제들이 더 많이 불거지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예, 솔직히 가족 다 모였다 해가지고 모두 다 화목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네. 그렇긴 하지만 하죠. 누군가 서로 케어해줄 수 있는 존재가 있는 거 없는 거랑은 진짜 이렇게 사회 문제에서 봤을 때는 네. 그렇죠. 너무나 이제 크게 나타나니까. 예. 특히 저는 저 안타까운 게 젊은 세대 분들이
혼자 지금 젊으니까 뭐 혼자 뭐 할 수 있죠 다. 나 혼자서 잘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많이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젊음을 즐기고 혼자인 걸 많이 즐기시는데 나이 들어보세요. 가족이 필요하고 가족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때 가서 느끼면 늦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저는 바람은 젊은 분들이 좀 빨리빨리 결혼해서 아이도 맞아요. 낳고 맞아요. 예, 그렇게 결혼해야 가족을 돼요. 이루면서 네. 사는 것이 혼자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합니다. 동의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약간의 좀 뭐랄까 이건 배려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맞죠. 그 가정을 같이 이루고 다시 이제 2세들 새로운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들을 당연시 여기는 생각 자체는 저도 동의하지만 그걸 너무 강요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이제 아들이 둘인데 네. 그 첫째 태어날 때도 저희는 뭐 그렇게 많이 빨리 아이를 가져야겠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는데 한 3년 만에 이제는 첫째가 태어났는데 아, 네. 근데 그까지는 그냥 따지는데 첫째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 부부에게 너무나 많이 들려왔던 이야기가 둘째는 언제 가질 거냐. 적당한 오지랖을 좀 부렸으면 좋겠는데 나중에는 1년, 2년 지나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될 정도로 맞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 제가 표현을 하기로는 1년에 한 200번 이상은 그 소리 듣는다고 저는 표현을 해요. 맞아. 그러니까 그 때문에 일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분들은 그냥 약간의 인사 또는 약간 덕담 비슷하게 좋은 의도로 표현을 하신 거지만 맞아요. 저는 거의 매일 그러시 오, 빨리 낳지 그러셨어요? 그런 소리 안 듣게. 이랬다니까. 아이고. 아, 네. 그 첫째, 둘째 5살 차이가 나는데 네. 둘째를 가지고 났는데 우리 부부가 처음 했던 이야기가 우리 둘 다 와 이제 둘째 날은 이해가 안 들어주겠다. 아, 이게 그 정도 스트레스가 심한 스트레스가 많으죠. 새로운 아이가 생겨서 그 축복이라는 그런 느낌보다도 그 스트레스부터 이제 벗어난다는 그 느낌이 심할 정도로 아, 너무 주위에 오지랖은 주의 좀 오지랖은. 제가 좀 자주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 얘기하는 이면에는요 요즘 불임이 되게 많잖아요. 아, 그래서 아기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마 그런 말들도 했었을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들어보니까 첫째 아이를 건강하게 낳았어요. 네. 근데 둘째 아이를 갖고 싶은데 네. 아기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그런 분들도 아마 많다라고 들었어요. 실제로 저는 제 가까이에 좀 있었는데요. 사실 어제 제가 친한 사진 작가가 새로 이사를 해서 오, 네. 그 집 집들이를 하는데 거기에 결혼 2달 된 신혼 네. 부부 같이 와야 되는데 이제 아내가 신혼이가 다쳐가지고 아이고. 신랑만 왔는데 네. 거기도 이제 나이가 이제 43 정도 되다 보니까 둘 동갑내기 부부인데 오. 빨리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이 오, 드는 거죠. 그래서 네. 시험관 또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길래 아, 그래서 일단은 저는 마음을 알겠지만 시험관을 하는 게 그 고향의 친한 친구도 이제 아이 문제 때문에 심각한 그런 이혼 위기까지 갔다가 그 어머님이 너무 심하게 아이 스트레스를 없는 주셨구나. 걸로 해서 너무 심하게 주셨구나. 해서 이혼 위기까지 갔다가 결국 시험관 통해 가지고 첫째 아이 낳고 오, 다행이시네. 그다음 둘째는 자연 임신돼서 거기도 지금 어우. 애가 둘인데 네. 그 경험 이야기해주면서 마음을 알겠지만 이제 결혼 2달밖에 안 됐으니 네, 바로 시험관보다는 그래도 올해 정도는 자연 임신을 한번 노려보는 게 어떠냐라고 한번 그런 얘기했는데 뭐 선택은 너희들이 직접 맞아요. 하지만 결정은 직접 하지만 일단 옆에서 봤을 때 의견은 결혼한 지 이제 2달이니 네. 얼마 안 네,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신혼을 즐겨야지. 그런 이제 간절한 바람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고 한다는 것도 어쨌든 가정에 계속 이어지는 연속성인 거잖아요. 맞아요. 뭐 굳이 생물학적으로 맞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뭐 우리 종이 이어진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예, 그래서 누군가는 좀 간절할 수도 있겠다. 또 네. 누군가는 또 뭐 또 제 주위에 아이 없이 그냥 둘만 있는 부부도 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꽤 본 것 같아요. 네. 제가 나이가 이제 뭐 이제 막 이제 50줄에 이제 들어서는데요. 제 주변에 이제 아시는 지인분도
저도 그랬어요. 저도 난 독신이다. 난 결혼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와이프를 만나서 눈을 뜨고 보니까는 결혼식장에 와 있더라고요. 아유. 근데 요즘 이제 결혼이 늦어지잖아요. 결혼 안 하고 혼자 즐기는 게 많아져서. 그래서 늦게 이제 결혼을 하셔가지고 또 이게 결혼을 선택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이 없이 그냥 두 가족이 그냥 둘이서 가족을 그냥 즐겁게 지내자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시다가 한 10년쯤 흘러서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때가 되면 이제 40대 이제 후반, 중후반이 넘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둘만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이제 그때 이제 아이를 생각하는데 그때는 이제 너무 나이가 많으니까 이게 좀 잘 이제 안 되는 경우들이 많으신 거를 주위에서 좀 많이 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잠깐 얘기하자면요. 저는 원래 독신이었는데 독신으로 살려고 했다가 와이프를 만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하면서 저도 나이가 30 중반대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빨리 갖자. 그래서 참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우리 피디님처럼 반대로 주변에서 아이를 갖는 거를 노력하는 걸 아니까 스트레스를 안 주려고 일부러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저 배려가 좋다. 스트레스 받으면 더 안 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을 노력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시험관을 했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시험관에도 이게 3단계가 있는데 뭐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가장 어려운 거를 처음부터 했어요. 검사를 해보니까 이건 안 된다 해서 제일 어려운 거를 했는데 그거를 7번을 했습니다. 7번을 하고 나서 다 안 됐어요. 근데 남자는 괜찮은데 정말 우리 와이프가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 여자들은 예. 힘들어.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절대 입 밖에도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뭐 한약도 먹어보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기도하면서 우리 와이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입양을 하자고.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았습니다. 입양을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출산하는 거는 그냥 오히려 더 쉬울 수 있는데 네. 입양하는 거는 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마음이.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중에 어쨌든 결정을 해서 저희는 이제 첫째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입양을 하고 나서 둘째는 절대 생각을 안 했어요. 예. 네. 절대로 생각을 안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둘째가 우리 눈앞에 천사처럼. 와서 하자 해가지고 와. 둘째도 입양을 해서 저희는 입양 가족입니다. 예, 그래서 몰랐네요. 네. 그 입양 가족도 하나의 가족의 형태이고 아주 중요한 또 가족을 이루는 또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족을 이루는 것을 3가지로 보고 있어요. 아. 첫 번째는 부부가 결혼해서 가족을 이루잖아요. 자녀가 없어도. 그러니까 이거는 피를 나눠서 가족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남남이에요. 남남인데 사랑해서 가족을 이루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가족을 이루는 방법은 출산이죠. 네. 예, 그래서 피를 나눈 출산이 가족의 형태고 또 마지막 3번째는 입양으로 가족이 되는 거죠. 이거는 피를 나눈 가족이 아니라 결혼의 가족처럼 네. 사랑으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족의 형태를 크게 보면 출산에 피를 나눈 가족은 한 개뿐이 없고 나머지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가족이죠. 맞네. 예. 그래서 가족하면 보통 생각하기를 다 피를 나눈 형제 자매 피로 이루어진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가족은 피로 나눈 거는 한 가지뿐이 없고 나머지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가족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교회는 네. 사랑으로 나눈 가족이기 그렇죠. 때문에 교회도 하나의 형태의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좀 네.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그 우리는 아마 지금 40, 50대 되시는 분들은 아마 어릴 때부터 우리는 뭐 하나의 민족, 뭐 단일 민족 이러면서 혈연 관계를 되게 중요시 맞아요. 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자라왔잖아요. 네. 그런데 지나다 보면 요즘 같은 경우에도 외국에서 많은 세계화되면서 특히 우리도 외국 많이 나가지만 외국에서 많이 들어와서 사시고
이렇게 교류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단일 민족이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거든요. 네. 이제 다문화라는 단어도 이제 다른 걸로 또 바꾼다고 하던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굳이 그냥 혈연이라는 것을 무시할 건 아니지만 진짜 그것만이 우리 사회를 이루는 기본에 대한 가족의 모든 형태가 아니라는 것을 좀 네. 인정을 한다면 훨씬 더 너그럽게 넓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말 교회에서 전부 다 형제 자매로 부르면서 가족으로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고 네. 되게 좀 의미가 되게 좋게 느껴지는데요. 네, 그러니까 50대 남성 여러분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주변에 가족은 많습니다. 네.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맞아요. 언제든지 가족이 되어줄 수 있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꼭 혈연으로만 가족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도 가족을 이룰 수 있으니까 네,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예, 손기회를 내미시면 손잡아 주실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얘기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마무리처럼 이제 되고 있는데 저는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제발 다른 사람의 강요는 하지 말아달라. 지금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주위 분들이 참 배려가 좋다라는 네. 생각하는데 제 주위에 아직 미혼인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는 예전에 독신이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하셨던 상황이지만 제 주위에는 자의에 의해서 독신이 아니라 오. 기회가 되지 않아서 아직 인연이 닿지 않아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계속 볼 때마다 너 언제 장가 가냐, 너 언제 시집 가냐라는 이야기도 좀 자족해 주시고, 예, 그냥 그 사람 생각을 좀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하지만 저는 늘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결혼 예찬혼자다. 라는 이야기를 15년 동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하는 거는 나는 결혼 좋더라. 뭐 니는 알아서 해라. 저는 요 정도까지만 해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발 저도 이제 둘째 관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되면 어떨까? 혹시 근데 그런 분들이 그 일부러 독신 아니지만 그런 만남의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부러 거부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제 주위의 대부분은요. 네. 기억나는 사람 몇 명은 한 명은 댄스 동호회 되게 오래 했었어요. 오. 그래서 잠시 이제 연애도 해보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저는 일부러 피하진 않고 또 뭐 저랑 이제 방송국에 같이 있었던 친구도 있고 또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지금 주말마다 참 약속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그 약속이 네. 친구 만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친구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으니까 그냥 뭐 우리한테 친구라 했지만 사실 뭐 그 다른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것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냥 완전 은둔형 외톨이처럼 혼자 지내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다 아직 인연이 안 만나. 아직 이제 네. 언젠간 만나겠죠. 네. 네. 저희 우리 마나님 또 누군가에게 자꾸 압력을 넣고 계시는데 아직 보는 사람들마다 누군가 자꾸 연결해 주시려고 너무나 애쓰시는 마나님을 보면서 좀 네. 냅두라. 좋아하는 스타일 다들 싫다. 좀 냅두라. 그럴 수도 있죠.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진짜 여자들은 조금 살짝 오지랖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막 연결해주고 싶고 막 빨리 만나게 해주고 싶고. 근데 그런 현상이 이제 20대, 30대 그 세대 중에서는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것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은둔형 그런 친구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못쏠린 친구들이 제가 들어보면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20대 남자아이들 중에요. 그래서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 오지랖이 막 발동을 하잖아요. 네, 저 주위에도 그 못쏠린 분들이 꽤 여러 분 계세요. 그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좀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긴 사회적으로 젊은 분들이 네. 너무 여유가 없어요. 맞아요. 네. 예. 근데 그 여유란 게 진짜 저는 마음의 여유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물질적인 여유는 사실 나중 문제거든요. 저도 결혼할 당시에 백수였어요. 예, 물질적인 부분이 정말 나중 문제더라고요. 마음 먹기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렇죠.
예. 네. 오늘도 가족 이야기를 하면서 네. 뭔가 좀 뒤로 갈수록 이야기가 좀 따뜻해지는 느낌이. 네. 이제 그러면 슬슬 정리할 겸 이제 좀 못다한 이야기 좀 마무리하고 이제 오늘 이야기 마무리 짓는 거 어떨까요? 네, 뭐 교회에서는 하나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네, 아버지의 형제 자매로서 교회 성도들은 한 가족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서로 이렇게 친교를 나누고 있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해 주신 겁니다. 피를 나눈 형제 자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입양해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입양 아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너무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언제든지 손 내밀면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손 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은 가족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독신 목사님이 그 천국으로 가셨는데 그게 일주일 후에 발견이 된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목사님이시니까 혼자 살아 계셨어도 장례식에는 너무 많은 손님들이 많이 오셨죠. 그런데 진짜 지금 이렇게 혼자 살고 이게 편하고 좋다라고 하지만 그런 고독사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요. 누군가 정말 사랑하는 이게 결국엔 이거잖아요. 사랑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만나고 가족을 이룬다라는 게 사랑을 나누는 일인데 우리가 정말 사랑을 나누는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여기서 떡장사를 하잖아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처음에는 수줍어서 말을 안 하고 대답 안 해요. 근데 뭐 한 번 보고 뭐 또 10번 보고 20번 보면 그냥 너무나 편하게 자기 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가운데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가두고 바깥 세계하고 소통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마음 둘 곳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떡집으로 오세요. 저도 지금 잠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까 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입양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가족의 범위를 좀 넓게 네. 생각이 든다는 것을 완전히 공감하면서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무시하자는 말은 절대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게 지나치게 내 혈연으로만 축소시키고 그것만이 최고인 양 배타적인 혈연 관계를 주장을 하게 되면 그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옛날부터 자기 혈연 관계의 집안 가족만 중시 여긴 그런 문화들이 되게 많았어요. 가장 맞습니다. 그 중에서 권력을 가진 쪽들이 바로 왕족, 귀족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옛날 신라 시대 같은 경우에도 뼈에도 풍계가 있다는 골품제가 있을 정도로 자기네 가족끼리만 혈연끼리만 이제 계속 대를 이어오게 되는 그게 바로 자기 혈연만 소중하고 배타적으로 하면서 권력을 잡게 되는 그런 극게 다른 게 아닐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서양도 마찬가지. 딱 맞죠. 귀족 가문, 네. 딱 가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 가문이라는 것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문이 소중한 것처럼 상대 가문을 배타하지 말고 같이 포용할 수 있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범위를 말씀하신 대로 좀 넓게 생각하고 포용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훨씬 더 좀 전쟁도 덜 일어났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정말 5월 가정의 달이 끝나가는 마당에 우리 가족에 대한 따뜻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또 인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얘기 한번 해야죠.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